생각해보니까 전자경이 없는 학생들이 배려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기 수업 끝나고 나면 쌤이 따로 이제 새로 그 카톡방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수업 영상 올려주는 거라든지 수업 자료 보내주는 거라든지 이런 그 카톡을 쌤이 새로 만들 건데 쌤은 개인적으로 PDF나 이런 거 보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프린트로 받고 싶은 학생들은 따로 이제 요청을 하면 쌤이 프린트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하여튼 자 일단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00페이지입니다.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내가 1학기 때 공부 열심히 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쉽게 해결될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의존명사와 보조사 여기 41, 2, 3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조사는 한 말에 붙였습니다. 당연한 말. 자 그런데 조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격조사가 있고요. 보조사가 있습니다. 보조사. 뜻을 더해주는 거죠. 보조적인 의미로. 격조사와 보조사. 자 그래서 격조사는 체온과 결합합니다. 자 그래서 격조사가 붙어있다 하게 얘는 분사가 무조건 명사 대명사 수사야. 맞지? 그래서 지금 이 한글 맞춤법에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보조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보조사는요 여러분들 관형사를 제외하고 하고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걸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데요. 개념을 알고 있으세요. 보조사는 관형사를 제외하고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붙을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얘가 조사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면 조사일 때는 붙여 써줘야 되고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해줘야 될까요? 띄워 써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보조사의 대표적인 것들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지 않네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디 적혀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잠깐만 비상교과서에 보조사의 종류가 이런 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조사 종류 몇 가지만 좀 적어봅시다. 보조사 종류 많아요 여러분들. 종류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적어봅시다. 대로, 만큼, 조차. 맞아. 너뿐. 정도만. 자 그러면 지도 적어줍시다. 까지 6개만 적어줍시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옛날에 이거 막 나 다닐 때는 무조건 외우는 게 짜세라 가지고 한 10개, 11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래 만들어서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보조사 대로만큼 조차 마저 뿐 지가 있는데요. 얘가요 대로나 만큼 조차 뿐 이런 애들은 보조사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요 의존명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로 붙어있으면 붙였어야 돼 띄웠어야 돼? 띄웠어야지. 맞죠? 자 그런데 의존명사로 미안합니다. 지 뺄게요. 미안합니다. 지 뺄게요. 지나. 자 보조사로 쓸 때는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로 쓸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띄웠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뭐도 있냐면 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남은 밥을 마저 먹었다 라고 하면 마저 먹었다의 마저는 부사야. 맞죠? 그런데 너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면 이 마저는 조사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보조사와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기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AI가 돼야 됩니다. AI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보조사를 걸러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내가 머릿속에 장착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조사와
의존 명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앞에 관용어가 존재하느냐, 존재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너 아는 대로 말해라. 자, 다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 보조사와 의존명사가 헷갈리는 경우야. 잘 보세요. 앞에 관용어가 있어요. 아는 대로 말해라. 아는이 뭐야? 알다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알다에 은는 을던이라고 하는 관용사용 어미가 붙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아는이 뭘 하고 있습니까? 대로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는이 관용어는 확실해. 왜? 알다에 관용사용 어미가 붙었으니까. 지금 말해라 뭔데요? 소수로. 관용어가 소수로 꾸며줄 수 있어요? 없어. 관용어는 뭐만 꾸며? 체언만 꾸며. 결론. 얘는 뭔데? 체언이야. 이거 이해돼요? 얘는 무조건 체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쓰이는 대로는 의존명사입니다. 왜냐면 아는 빼고 대로 말해라라고 하면 말 안 되거든. 이해되죠? 얘는 반드시 앞말에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돼요. 의존명사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는 명사, 관용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해요. 의존명사는 나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아는을 빼면 말이 안 돼요. 명사는 명사야. 왜 명사인데? 이 관용어가 꾸밀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거든. 제 소수로라서 무조건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아는은 대로를 꾸밉니다. 결론, 의존명사입니다. 볼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고 돼 있어요. 얘를 의존명사와 보조사가 헷갈린다면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일단 띄어쓰기에서 끝났어. 솔직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데 너 띄우고 대로라고 쓰는 사람, 쓰는 고등학교 1학년 혹시 있나요? 없겠지. 맞죠? 자, 근데 어떤 문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만약에 의존명사, 보조사 불분명하다면 얘가 의존명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의존명사, 만약에 if 여기 있는 이 대로가 의존명사라면 반드시 너는 대로를 꾸며주는 관용어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너라고 하는 품사는 뭐야? 대명사잖아. 이 대명사인 체언이, 이 체언이 뒤에 있는 애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관형, 격, 조사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붙여봅시다. 격조사 생략 가능하니까. 관형, 격조사는 의밖에 없잖아. 너의 대로 붙여봤어요. 말 돼, 안 돼? 안 돼. 이해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데 너가 얘가 만약에 의존명사라면 꾸며주는 관용어여야만 합니다. 관용어로 만들어봤어요. 너의라고. 돼, 안 돼? 안 돼. 맞지? 그 말은 뭐야? 의는 없어야 돼. 그럼 얘가 관용어가 아닌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줘야 됩니다. 맞죠? 조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지금 너의대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로는요, 보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너만큼 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너만큼. 야, 먹을 만큼 담아. 보이죠, 여러분들? 보조사, 의존명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이요. 보조사와
미안합니다. 의존명사와 어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존명사 앞에 대체로 뭐 붙는다고 했어? 관용어 붙잖아. 그러면 얘가 용언이었다면 용언에 관용사용 어미가 붙었겠지. 만약에 어미라면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어간이 붙어 있겠지. 품사가 똑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찌나 나는 밥을 먹었지 또는 먹지 못했다. 자 다음 그가 떠난 지 며칠이 되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먹지, 떠난 지라고 할 때 밑에 있는 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용언의 관형사 용형 때 떠나다 맞죠? 떠나다의 떠난이 돼서 지금 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떠난 지의 지는요 의존 명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는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 지는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의존 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어.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는 전부 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쭉 돌아와서 옆에 44만 한번 봅시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우리는 단위명사라고 합니다. 단위명사. 자 그래서 이러한 단위명사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숫자가 필요합니다. 얘 품사가 뭘까요? 수사? 숫자? 수사? 수관형사입니다. 우리말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수사와 수관형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명사는요 사실 의존명사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아요. 혼자서 못 써요. 맞지? 다만 단위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꾸며주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관형사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가 되겠지. 그래서 이 관용어가 뒤에 있는 켤레를 꾸며주는 형태로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위명사는 반드시 띄웠습니다. 자 여기에 예외 나와 있는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조항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외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예외는요 일단은 아라비아 숫자. 자 다음 순서를 나타내는 우리가 흔히 서수사라고 합니다. 서수사가 아니구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관형사. 그 다음에 연도라고 적으면 안 되죠. 연도.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낼 때. 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애랑 결합할 때 우리 지금 야구 시작했다 라고 치면은 야구 1회야 라고 할 때 1회라고 붙여 쓰지. 맞죠? 왜 붙여 쓰는데? 아라비아 숫자라서. 얘를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1 띄우고 회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할 때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다. 그쵸? 자 그런 거 또는 연도나 시간을 나타낼 때는 단위명사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전부 뭐 해야 된다? 띄웠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자, 105페이지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보조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배워본 적 있나요? 자,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옆에다가 보니까 자, 가지고 싶다. 자, 가지고 싶다는 여러분들 가지다랑 싶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가지다랑 싶다야. 가지고 싶다는. 자, 그러면 가지고 싶다에서 가지다 싶다는 가지다의 본래적인 뜻이 있어. 싶다의 본래적인 뜻이 있어. 가지다의 본래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본 뜻은, 뿌리 뜻은. 알겠죠? 싶다는 뭐야? 가지는 건 가지는 건데 소망, 가지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나눕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가 본용어, 얘가 보조용어인데요.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원래 띄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모든 단어는 띄워 쓰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자, 그래서요, 불이 꺼져간다 라고 할 때 꺼져 띄우고 간다라고 해도 되고요, 꺼져간다라고 붙여 써도 됩니다. 붙여 쓰도 허용이야. 원칙은 뭐야? 띄워 쓰는 겁니다. 자, 할만하다 라고 할 때 할 띄우고 만인데 할만하다라고 붙여도 됩니다. 알겠죠? 할만하다라고 하면 할과 만하다가 합쳐진 거야. 만하다는 보조용어, 할이 본용어이죠. 맞죠? 자,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만났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붙였음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띄웠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띄웠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앞말이 본용어이죠. 합성용어인 경우. 합성용어이 뭐예요? 그냥 합성어. 용어는 용어인데 합성어인 용어를 합성용어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동사인데 합성어니까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자, 그래서 합성용어는 합성동사나 합성형용사를 말해요. 자, 그래서 놀고 싶다는요, 띄워 써도 되고요, 붙여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뛰놀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띄워 써야 합니다. 뛰놀다는요, 뛰놀다는 뛰다와 놀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말 본용어의 합성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띄워 쓰면 되는데 붙여 쓰는 건 안 돼요. 알겠죠? 띄워 쓰는 건 되지만 붙여 쓰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놀고 싶다는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용언 사이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 그 혹시 여러분들 저기 문수 좋은 날에, 문수 좋은 날이라 소설 아나요, 여러분들? 김첨지가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 사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내가 죽은 채로 있었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먹지를 못하니? 라고 하죠. 먹지를 못하다. 먹다와 못하다 사이에 지금 르이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먹지 늘 할 때 늘은 보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격 조사 아니에요. 늘이 보조사로 쓰이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먹지를 못하니? 먹지를 못하니.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띄웠어야 됩니다. 왜? 먹다와 못하다 사이에 조사가 들어갔거든. 늘이라고 하는. 이해되죠? 잘난 체하다. 붙여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난 체를 하다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띄웠어야 합니다. 잘난 체 하다를 붙여서도 되는데 잘난 체를 하다라고 하면 띄웠어야 돼요. 전부 다 띄웠어야 돼요. 자, 다음 51한 봅시다.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요.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아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이외에는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외웠는데 그 다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맞죠?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자 보세요.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데요. 자, 여러분 얘네들 여기 다 발음해보세요. 발음하다 보면 얘가 이인지 히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히로만 나거나 또는 이나 히로만 나는 것. 지금 얘는 히로 적는다고 되어 있잖아. 히로 적는 게 뭐야?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히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알아만 두세요. 이와 히 구분하는 거. 깨끗이는 깨끗이야. 근데 정확히는 정확히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지금 어떻게 히나 이로 적어야 될지 이로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요. 얘만 외우면 됩니다. 곰곰이, 틈틈이, 번번이 얘는 이에요. 나머지는 뭐야? 우리가 적을 때 히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를 이로만 적는 것을 그냥 외우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진도를 나간다면 요거는 이로만 나는 걸 체크해두고 얘네만 외우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머지는 어차피 다 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오와 요를 봐야 됩니다. 참 많아요. 이 106페이지 옆에 빈칸에다 좀 적어줍시다. 뭐뭐 오, 뭐뭐 요 부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네 헤어체고요. 얘는 하우체인데요. 근데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요가 뭐기 때문에 그렇다? 보조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는요 보조사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문장에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요 보조사가 아니라 종결어미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없으면요 어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돼요? 어간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가 맞습니다. 자, 어디까지?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 그렇지, 아니다요. 어간어미 끊어. 어간은 아니. 요는 문장이 없어도 돼요.
나는 학생이 아니 라는 식으로 문장 끝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아니 오가 맞습니다. 요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는 보조사기 때문에 없어도 되니까 요가 붙어 있으면 빼보세요.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구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등과 던 구분입니다. 어찌나 잘 먹던지. 자,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어찌나 잘 먹던지. 등과 던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던만 생각하면 됩니다. 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던 뭐였어? 과거 시제 관형사용음이 선어말음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던은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뭔데? 이 든을 씁니다. 이 든은 이제 선택의 의미로서 쓰는 거고요. 이 던은 과거의 의미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든과 던은요 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웬과 웬을 구분해 봅시다.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웬은요 어찌된 또는 어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요 관형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랑 결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왜는요 보통 띄웠습니다. 근데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붙여 쓰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합성어가 된 경우야. 너무 많이 쓰여서. 자, 그게 도대체 웬 말이야? 띄웠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어찌된 말이야? 라는 뜻이야. 근데 웬일이야? 웬일로? 라고 할 때 이 웬일은요 일이라는 명사랑 웬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만난 합성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요 뭔가 이제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이제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얘의 뜻은 뭐다? 어찌된 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웬은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랑 결합해야 돼요? 지랑 결합해야 됩니다. 왠지. 이 왠지는 뜻이 뭐야? 왜인지. 자, 그래서 왠지 할 때 이 왠이 둘 중에 고민된다면 뭐 해보면 돼? 이 왠지를 왜인지로 바꿔보면 됩니다. 맞죠? 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웬 이제 구분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왜 안 돼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지고 후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맞춤법을 좀 못 지키는 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이 저기 뭐냐 시험 대비 수업이 토요일 밤이었나? 일요일 밤이었나요? 토요일 7시. 아, 오케이. 여러분들 토요일 7시 이제 수업하고 나가면은 여기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 강의실에. 부산 예고 학생이거든요. 내가 부산 예고 수업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모 학생이 말하기를 그 학생 공부 잘해요. 잘하는데 아무래도 예고다 보니까 미술학원을 가잖아요. 부산 예고 애들 공부를 대체로 잘하죠. 대체로 좀 하는데 미술학원에서 어떤 분이엘 예고 오빠를 한 명 만났대요. 그 오빠를 한 명 만났는데 그 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너만큼 뭐뭐한 사람 못 봤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부산여고 전교 1등이거든요. 우리 학원에 수업하는. 이제 갑자기 정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맞춤법이 왜 이러냐면서. 하여튼 그런 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다시 아니랑 그 다음에 다시 안과 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은요 아니의 줄임말입니다. 안은요 아니하의 줄임말입니다. 아니하는요 여러분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다가 붙어 있어야 문장이 완벽해집니다. 맞죠? 단어가 완벽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까지가 어간이라는 말입니다. 결론 얘는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미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얘는요 아니라고 하는 부사야. 띄워서 줬어도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뭐 않다. 왜 안 돼? 아니 돼야 아니 돼. 맞죠? 자 그런데 뭐뭐 하지 않다. 아니 하다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커녕이 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뭐 페이지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 보세요. 나는 나는 밥 먹기는커녕 물도 못 마셨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녕은 뭘까요? 띄웠어야 될까요? 붙였어야 될까요? 띄웠어야 될까요? 붙였어야 될까요? 띄웠습니다. 그러면 띄웠으면 얘는 품사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봐야 돼. 띄워쓴다고 생각하는 순간 얘는 품사가 무엇이고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돼. 부사. 띄워쓰는데 뭐가 없어. 그러면 부사 또는 부사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맞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는커녕은요 사실은 밥 먹기 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를 니은커녕이라고 하거든. 까지 전체 한 몸으로 보조사입니다. 그냥 마음 때나 적어주세요. 아까 필기하던데 그냥 다음 문제 바로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다 붙였어요. 밥 먹기는커녕 하나도 띄우면 안 됩니다. 니은커녕이라서 은커녕, 니은커녕 다야. 근데 밥 먹기 같은 경우에 또 뭐야? 사실은 나는 밥 먹기는 커녕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 명사절이 되겠지. 이거 보여요? 이건 명사형 전성음이야. 맞죠? 그래서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지금? 보조사 붙고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커녕은 붙여서 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 끄덕끄덕도 잘하고 해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빠르게 넘어오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설명해 줄 게 좀 남았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제 파생어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사이시옷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시옷과 관련된 거는 조금 필기를 할 건데 이것도 좀 많습니다. 어디 지금 여기 보니까 108페이지에 좀 빈칸 많은데 여기다가 좀 적어줍시다. 자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알고리즘을 뭔가 이렇게 쫙 그려주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합성어여야 합니다. 앞말과 뒷말이 서로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여야만 해요. 자, 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앞말의 끝소리가 마지막 소리죠. 앞말의 마지막 소리가 모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가려면 앞말에 일단 받침이 없어야죠. 당연한 거 맞죠? 자, 다음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단 1, 2, 3번을 통과했어. 다음 4번. 이게 1, 2, 3번이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한 세트야. 예를 들자면 1, 2, 3번으로 초와 불이 만났어요, 여러분들. 소리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잘 보세요. 촛불로 발음해도 되고요. 촛불로 발음해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이 소리는. 자, 그래서 초와 불을 합치면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 시옷 넣어서 촛불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는요. 일단 앞말의 끝소리가 뭐로 끝납니까? 모음으로 끝납니다. 둘이 합쳐봤더니 뒷말의 첫 소리가 뭐로 발음이 돼요?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고요. 자, 그런데 그대로 발음해도 되고요. 그런데 모음으로 끝나고 된 소리로 발음되니까 실제로 표기할 때는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을 넣어준다? 시옷을 넣어줍니다. 시옷을 넣어주는 순간 뭐가 합리화가 될까요? 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되는 것에 합리화가 됩니다. 이해돼요? 앞말에 받침이 없는 순간 뭐가 될까요? 얘는 지금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가 되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되잖아. 이거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 원형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중간에 시옷 넣어주면 얘는 뭘로 바뀌어? 발음할 때 디귿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된 소리 일어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환경을 그냥 갖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촛불 이렇게 지금 1, 2, 3번 합치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4번입니다. 다시.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4번은 따로입니다. 1, 2, 3번 일단 통과했어. 다음 4번 볼게요.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예시 뭐가 있을까요? 이와 몸이 만났습니다. 발음할 때 어떻게 해? 잇몸이라고 발음해요. 맞죠? 발음상으로 이와 몸이 만났는데 잇몸이 되었어요. 맞지? 중간에 갑자기 이라는 소리랑 몸 사이라는 소리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니은이라는 소리가 덧났지. 맞죠? 자, 이게 바로 4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말과 뒷말 사이에 뭔 소리가 덧나는 경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표기 어떻게 한다? 모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쌤, 이게 비음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요, 이 사이시옷은요, 표음주의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표의주의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 이거 적어주는 거 내가 풀이해서 적어주는 게 아니고 조항이 그대로 적혀있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냥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딱 이 경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를 알아야 돼. 이 경우가 무엇인지. 알겠죠? 왜 알아야 되냐면요, 5번은 뭐냐면요,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나무 플러스 잎이 만났습니다.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합니까? 나문립이라고 발음하죠. 자, 얘를 사이 소리 현상으로 따지면 뭐야?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야. 근데 음운변동 현상으로 따지자면 뭐야? 지금 여기에 시옷이 들어가면서 이 받침 때문에 얘가 니은 첨가 현상이 벌어지고요. 니은 첨가 때문에 앞말에 있던 시옷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야? 결국은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거든. 그 음운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이 소리 현상으로 따지면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표기를 어떻게 한다? 나무와 잎이라는 사이 단어에 뭘 넣어준다? 사이 시옷을 넣어준다. 알겠죠? 사이 시옷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음화, 얘네 둘은 어차피 다 비음화랑 관련돼 있는 거야. 비음화랑 관련 없는 애들은 다 1, 2, 3번에서 끝이야. 알겠죠? 자, 근데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지금 비음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앞말과 뒷말이 합성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뒤에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리을이나 막 이런 애들이야. 그럼 걔네는 된 소리가 없잖아. 그래서 된 소리가 없는 애들이랑 만나잖아요. 그럼 사이식을 안 붙입니다. 합성어인 경우에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붙여질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송곳니. 자, 이거 1, 2, 3, 4, 5번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뭐에 해당할까요? 이게 우리가 그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약간 그 누구 골탕 먹이려고 퀴즈 하는 것 중에 막 야, 이거 단어 10번 얘기해봐. 10번 막 얘기해. 그러고 나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는 거 있잖아. 그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는 니랑 똑같아요.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는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요. 그냥 송곳 플러스 니입니다. 이 니는 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돼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지 가능하거든. 근데 우리가 사이시옷과 관련돼서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야. 근데 여기 지금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잖아. 이해되죠?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시옷에 해당 안 해. 왜? 그냥 얘는 원래 원형이 송곳이야. 원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옷깃.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사이시옷이 아닌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면서 찾아오는데 사실은 얘는 옷과 깃이 합쳐진 거거든. 맞죠? 원래 원형에 시옷이 있어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예시들 사이에 얘네가 끼어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 뇌가 오염되면서 얘가 원래 시옷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간적으로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게 옷깃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발음될 때 뒤에는 된 소리로 발음돼. 깃으로 발음돼요. 맞지? 그런데 얘는 원래 기본형의 시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시옷이 아닌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송곳니 아까 얘기 잘했는데요. 요거요. 니는요. 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조항으로 따로 있어요. 선생님 이거 두음 법칙 아닌가요? 이건 두음 법칙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두음 법칙은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한자어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 이빨할 때 이 있죠? 이는 한자어일까요? 순우리말일까요? 고유어일까요? 고유어입니다. 왜? 이를 한자로 하면 뭐야? 치잖아. 맞죠? 그래서 이는 고유어야. 그런데 고유어가 과거에 이제 중세 때부터 우리로 넘어오면서 점점 뭐로 변했어요? 두음 법칙에서 이미 거의 대부분 변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할 때 니르고자가 우리 지금은 뭘로 변했어? 이르고자로 변했잖아. 기억납니까?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두음 법칙이 다 이루어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두음 법칙이 이루어져서 첫 소리 했을 때만 이 그리고 이가 돼야 돼. 그런데 얘는 명사다 보니까 어금니, 송곳니 이럴 때는 니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빨 할 때 이가요 니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냥 니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야. 알겠죠?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다른 교과서에는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얘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입니다. 이빨 할 때 이는요 단어의 첫 번째로 쓸 때는 이로 쓰고요.
그 뒤로 쓸 때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니가 됩니다. 속문니, 어금니 할 때는. 그런데 얘를 보고 두음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음법칙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러고도 시간이 남았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하나만 갑시다. 이거는요,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판단 방식을 좀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건데, 요 97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더듬이, 웃음, 익히, 그 다음에 뭐 그름 등등등 있잖아, 그치? 자, 이나 음 중에서 특히나 음이 문제야, 음. 이 음은요, 명사형 전미사에도 음이 있고요, 명사형 어미에도 음이 있어요. 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요, 그럼 얘가 전미사랑 어미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전미사랑 어미를 구분하는 기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어미다? 아니, 그 어간 맞긴 해요. 어? 아닙니다. 서술성입니다. 자, 볼게요.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라고 할 때 이 달리기는 품사가 뭘까? 품사요, 품사. 목적어는 문장 성분이고 무슨 사일까요? 자, 요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얘는 품사가 무조건 뭘까요? 아니죠, 관형어죠. 자, 그런데 관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얘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 자, 달리기 대회 할 때 이 달리기는요, 달리기 종목 얘기하는 거야. 맞지? 달리기 종목 당연히 뭐야? 품사. 명사. 그걸 가리키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자, 결론. 달리기 할 때 기는 달리다에서 붙은 거잖아. 무조건 뭐가 되는데? 명사형 정미사. 왜? 품사 바꿔줬잖아. 이해되죠? 위로 올라가 볼게요.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랬다 는요, 얘가 두 가지 경우야. 결국은 뭔데? 르이 붙었으니까 얘가 체온이면 혹시 명사인가? 명사. 근데 달리는 건 달리는 건데 누가 달리는 거야? 그녀가 달리는 거야. 동사인가? 자,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묶어주면 절이 됩니다. 맞죠? 얘가 이렇게 묶어줬을 때 안긴 문장이잖아. 안긴 문장 안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서술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서술어가 되는 거야.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할까요?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나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들어본 적 있나요? 서술어는 반드시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야? 주어 필요로 하지. 때때로 필요로 하는 게 뭐야?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서술어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한다?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달리다가 내가 달리는 거야? 아닙니다. 그녀가 달리는 거야. 이해되죠? 자, 얘는요, 반드시 뭐여야 돼? 동사여야 됩니다. 결론, 여기에 있는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됩니다. 명사형 어미랑 명사형 전성어미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전성이 무슨 뜻일까요? 오, 성질을 전환시키다.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얘는 뭔데? 명사형 정비사. 얘가 설마 주어가 필요할까요? 종목인데 필요 없지. 자,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냈어. 얼음 할 때 얼다의 음이 붙은 거잖아. 냉장고에 꺼낸 얼음이 주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얼음은 그냥 명사야. 맞지? 결론, 얼음 뒤에 붙어있는 음은 전미사야, 어미야?
전미사가 되는 거야. 품사 바뀌었으니까. 얼다는 동사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한 뒤 다음에 뒤에 이제 이희가 붙는다, 이음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게 전미사인지 어미인지가 좀 잘 판단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일단 오늘 지금까지 해가지고 배운 내용이 꽤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좀 하고요. 숙제는요, 오늘 요 지금 2-2단원이죠. 2-2단원, 소단원 이 옆에 있는 그 문제랑 그 다음에 뒤에 소단원 문제 있어요. 2-2단원 문제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사실은 문제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되게 쉬워가지고 따로 풀이는 안 해줄 건데 혹시나 질문거리 있거나 하면 질문을 좀 받아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질문 오케이 마치도록 합시다. 근데 그거 뭐지? 카톡에 그 짱짱이 시간 그거 하는 거 나왔는데 쌤한테 질문할 때 뭘로 질문해요? 나한테? 그 약간 스팀 채팅으로 했는데 근데 질문은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가고 나면 내가 그 쌤이 있는 톡방을 또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쌤이 신청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